안녕하세요. 김학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기본 과정에서도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이중슬릿과 단일슬릿의 우리 효과를 기본 과정에 정리했고, 자, 이번에 심화 과정에서 할 내용은 이중슬릿과 단일슬릿의 합성된 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거를 여러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합성 효과가 다루기 전에 일단 우리 기본 과정에서 했었던 여러분들 이중슬릿과 단일슬릿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건 기본 때, 기초 때 다 우리 다뤘었던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이중슬릿은 S0라고 하는 슬릿에다가 S12, 두 슬릿을 준비하고 단색광 람다인 파장의 빛을 입사시켰을 때 회절이 일어나죠. 그때 이중슬릿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자, 오른쪽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가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자, 이런 무늬가 쭉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스크린까지의 거리 L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효과가 뭐랑 완벽하게 똑같았었냐면 물결파 간섭이랑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만약에 스크린이라고 하면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쇄 간섭들이 이렇게 빨간색 보강 간섭, 파란색 상쇄 간섭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대로 어디에 적용돼서, 자, 우리 빛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빛도 자, 이런 우리 물결파 간섭처럼 빛의 간섭이 일어나는 특징들로 얘기해 줄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명암이 자,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나타났었고요. 요때 무늬 사이의 간격,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 사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때 무늬 사이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 이걸 간섭 무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섭 무늬는 델타 X라고 해서 D분의 L 람다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식이었어요. 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됐었던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근데 요 식이 어떻게 우리가 유도가 됐었냐면 이렇게 유도를 했었어요. 자, 우리 L 놓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P점이라고 할 거예요. S1에서 나온 빛과 S2에서 나온 빛이 여기에 도달해서 지금 보강 간섭 첫 번째 지금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 P점을 첫 번째 극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경로차가 람다예요. 여러분들 중앙은 경로차, 그러니까 중앙이죠. 여기는 경로차가 우리가 0이고요. 첫 번째 극대점, 우리 밝은 무늬는 여기 람다, 여기는 경로차가 2람다라고 해서 우리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이 보강 간섭이었고요. 반파장의 홀수배인 곳이 우리가 상쇄 간섭이었습니다. 그럼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우리 뭐였었죠, 여러분들? D하고 L 중에서 D하고 L 값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D하고 L 중에서 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D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S1에서 온 빛과 S2에서 나온 빛은 둘이 거의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라고 근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조건 때문에 자, 요런 여러분들 그림들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자, 우리 여기를 사인 세타. 자, 여기를 세타로 잡을 거예요. 자,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그럼 경로차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여기가 지금 경로차에 해당돼요. 경로차, 그렇죠? S1에서부터 P까지 도달한 빛과 S2에서부터 P까지 도달한 빛의 거리 차이는 딱 요만큼에 해당될 거니까.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D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D 사인 세타는 우리 D 탄젠트로 근사해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탄젠트 대신에 우리가 뭘 써준 거냐면 L분의 델타 X 값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람다에 해당이 되니까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 유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무늬 사이의 간격을 넓힐 수 있는 경우와 좁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L과 람다와 D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조건,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여서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우리가 나눠서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이중슬릿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해당이 되셨습니다. 이거 기초 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요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들 강의를 다 잠깐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단일 슬릿인 경우, 즉 D하고 W가 같은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이중 슬릿은 여기 사이에 살짝 조그만 게 막혀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뻥 뚫린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이중 슬릿이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다 무늬 사이 간격이 일정했고, 자,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 우리 델타 X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중 슬릿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자, 중앙의 밝은 무늬 일부러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그렸습니다. 중앙의 밝은 무늬는 동일해요. 그런데 자, 우리 이중 슬릿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은 여러분들 단일 슬릿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극소점에 해당됩니다. 요렇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경우에 두 번째 밝은 무늬도 우리 두 번째 극소점을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중 슬릿과 단일 슬릿은 모양이 약간 달라요.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자 요거 보셔요. 이중 슬릿의 밝은 무늬는 단일 슬릿의 어두운 무늬로 결정됩니다. 이중 슬릿의 두 번째 밝은 무늬, 자 두 번째 어두운 무늬로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이중 슬릿일 때와 단일 슬릿일 때 완전히 다 반대가 되는데 어디는 동일해요? 중앙의 밝은 무늬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 결론부터 지금 얘기했어요. 이중 슬릿과 단일 슬릿. 자, 그러면 이때 자, P점이 첫 번째 극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기초 때 조금 어려웠어요. 이때 정리해 줄 수 있었고,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단일 슬릿의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은 이중 슬릿의 단일 자, 우리 무늬 사이 간격의 2배가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우리 단일 슬릿의 여러분들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은 다른 무늬 사이에 2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자, 그 이유도 되게 중요했었죠. 여러분들 여기를 P점이라고 지금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P점은 첫 번째 극소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람다인 곳에 해당됐습니다. 자, 그럼 P점 경로차가 람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W입니다. 자, 이거 확대해서 지금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죠. 얘가 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냐면 자, 우리 1번 자,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로 결정돼서 여기는 2분의 람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빛과 2번 빛은 즉 가장자리를 통과한 맨 위를 지나는 빛과 중앙을 통과하는 두 빛은 우리 경로차가 2분의 람다여서 얘네들은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 우리 자, 이렇게 이걸 1번 빛이라고 2번 빛이라고 했는데 1번 빛의 아래에서 진행한 빛과 2번 빛의 아래에서 진행한 빛도 똑같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나기 때문에 얘도 우리는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자, 단일 슬릿을 우리는 반파장 간격으로 나눴을 때 두 칸 나눠지네요. 두 칸 나눠지면 여기에서 진행하는 모든 빛과 여기에서 진행하는 모든 빛이 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P점에서는 어두운 무늬로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이라고 하는 점을 좀 설정할게요. 자, P'은 자,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요.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극소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 경로차가 얼마인 위치였었냐 하면 여기는 2람다인 위치였었습니다. P'은 경로차가 지금 얼마인 거? 2람다였어요. 그러면 2람다는 자,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진행하는 빛과 여기서 진행하는 빛 여기 상쇄되고요. 또 우리 어디에서 진행하는 빛, 자 여기 자 세 번째 칸이 진행하는 빛과 네 번째 칸으로 진행하는 빛도 상쇄가 되어서 이 경우도 우리는 어떤 무늬로 관측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무늬로 관측됩니다. 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짝수 칸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중요한 게 반파장이었습니다. 반파장이 들어가는 개수대로 나눠졌을 때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짝수개로 나눴을 때는 항상 우리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무늬로 관측되는 자 이런 특징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P2'이었어요. 즉 여기에요. 자, 우리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극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원래 얼마인 곳이었었냐면 늘 2분의 3람다인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3람다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얘네들은 무조건 상쇄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원리랑 똑같이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쇄가 되는데 나머지 한 칸이 여러분 남게 돼요. 그럼 이게 어디에 그대로 도달하게 돼서 P'이 2'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서 여기는 밝은 무늬로 관측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스토리들, 이거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도 간단한 기출문제 풀어봤었는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단일 슬릿과 이중슬릿의 차이점은 자, D가 W와 같은 경우에 자, 중앙의 밝은 무늬를 제외하고 명암이 모두 반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특징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암과 명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M 값이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M 값이 0인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둘 다 이중슬릿이나 단일슬릿이나 같은 무늬라고 여러분들 밝은 무늬가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명암의 조건은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고 얘는 우리 경로차가 W 사인 세타예요. 근데 W도 많이 쓰지만 요즘 기출 문제는 A라고 하는 기호로 더 많이 씁니다. 즉 단일 슬릿의 폭을 A라고 하는 경우로 더 많이 둬요. 그래서 A 사인 세타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의 경로차는 A 사인 세타, 이중 슬릿의 경로차는 D 사인 세타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이거 다 단일 슬릿 얘기하는 거죠.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은 이중 슬릿의 무늬 사이 간격이 반드시 2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늬 간격은 다른 곳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그림 그렸던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 슬릿 효과와 단일 슬릿 효과를 같이 고려한 경우를 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 좀 조건이 좀 있어요. 이중 슬릿의 간격이 단일 슬릿의 간격보다 넓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론만 아시면 이거 수학적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중 슬릿의 폭이 D고요. 단일 슬릿의 폭을 W라고 할 거예요. W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스크린에 두 가지 무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무늬 간격이 이렇게 있고요. 큰 무늬 간격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자잘한 무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요 B하고 A는 어차피 C는 밝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는 건 이건 밝기를 얘기합니다. C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A하고 B가 도대체 이중 슬릿에 의해 결정되는 무늬냐 단일 슬릿에 의해 결정되는 무늬냐 이걸 좀 비교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좀 이것도 예전에 우리 피트 예비 검사 때 나왔던 문제에 해당되는데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D는 똑같고요. D는 똑같고 A 대신에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지금 W. 우리 단일 슬릿의 폭을 지금 W로 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중 슬릿 효과는 간섭무늬라고 해서 우리는 B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D분의 L람다, 즉 D가 여러분 우리 어때요? 얘가 크잖아요. D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들은 더 자잘한 무늬 간격을 결정해 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일 슬릿의 효과는 이건 회절무늬라고 이름이 좀 달라요. 이중 슬릿은 간섭무늬, 단일 슬릿은 회절무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2분의 A였습니다. 중앙의 밝은 무늬의 절반이었어요. 그랬을 때 요렇게 W, 요거 비교는 어렵지 않죠? 근데 D하고 W 중에서 지금 누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D가 더 크니까 무늬 간격은 A하고 B 중에 당연히 누가 더 넓을 거냐면 우리는 B가 더 넓습니다. 라고 우리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D하고 W 중에서 D가 더 크니까 B가 더 작은 거죠. 저 위에서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B가 더 작은 무늬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넓은 간격은 단일 슬릿이 결정하고요. 좁은 간격,
좁은 간격은 이중슬릿이 결정합니다. 라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이중슬릿 간격 D하고 단일 슬릿의 폭 W 또는 A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경우에 해당돼요. 자, 그럼 이걸 보죠. 이중슬릿은 경로차가 D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M 람다라고 하면 얘는 중앙으로부터 M번째 보강 간섭이 지금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단일 슬릿은 경로차를 A 사인 세타로 표현할게요. 근데 경로차 A 사인 세타가 만약에 람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극소점을 나타내주는 연들 곳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중요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나눌게요. 그럼 나누면 A분의 D는 M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A분의 D가 어떤 특정한 정수 M이 나오면 양의 정수예요. M이 나오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슬릿의 M번째 보강 간섭이 단일 슬릿의 첫 번째 극소점이랑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걸 좀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좀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가장 우리 2015년도 때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자, 이중 슬릿 가의 간격 D라고 했고 자, 우리 단일 슬릿의 간격 지금 A라고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단일 슬릿 두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D도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요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단일 슬릿 두 개가 아니라 얘는 여러분들 단일 슬릿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그림부터 봅시다. 자, 요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단일 슬릿에 의한 효과가 자, 요렇게 지금 이거를 옆에서 그린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90도 돌려서 지금 가로로 지금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단일 슬릿의 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굳이 자, 요 관계식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무늬 사이 간격. 근데 중앙에 밝은 무늬는 우리 다른 무늬 사이의 2배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우리는 델타 X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델타 X가 우리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 좀 되냐면 얘가 여러분들 2cm에 해당돼요. 근데 얘는 우리 A분의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L람다라고 얘로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A분의 L람다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자, 이거는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자, 큰 무늬하고 우리 자잘한 무늬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자잘한 무늬는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중 슬릿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중 슬릿 사이에 자, 요 무늬 자,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또 우리 보강 간섭이라는 요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예요? 0.5cm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늬 사이 간격 이중 슬릿에 의한 무늬 사이 간격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얘가 0.5라는 뜻에 해당돼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냐면 D분의 L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눠주면 A분의 D값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눠서 바로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4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밑에 것만 보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중앙의 밝은 무늬는 자, 중앙의 밝은 무늬입니다. 여기는 M 값이 얼마인 곳이냐면 여기는 0인 곳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밝은 여기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여기는 여러분들 2에 해당,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밝은 무늬 여기는 3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밝은 무늬가 원래 있어야 돼요. 여기가 4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뭐가 나타난 거냐면 위에 거랑 이렇게 겹쳐보세요. 그럼 정확히 여기가 여러분들 첫 번째 극소점. 그렇죠? 2라고 하는 위치, 첫 번째 극소점이 자, 위에서 보셔요. 단일 슬릿에서 첫 번째 극소점인 2cm인 위치가 우리 이중 슬릿의 네 번째 위치와 그대로 우리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분의 D는 자, M인데 이게 몇 번째라고요? 4라고 하는 자, 이러한 값을 바로 판단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또 기출됐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최근에 나왔었던 2019년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에 해당돼요.
이중슬릿 사이간격 D, 단일 슬릿의 간격은 A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자, 요 무늬는 무엇에 의한 무늬라고요? 단일 슬릿에 의한 무늬. 자잘한 요 안에 있는 요 무늬는 누구에 의한 무늬라고요? 얘는 이중 슬릿에 의한 무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D하고 A는 정수배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중앙은 0번째. 중앙 0이에요. 자,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는 M이 1. 자, 중앙으로 두 번째 밝은 무늬는 M이 2.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M이 3이 나와야 되는데 단일 슬릿의 첫 번째 극소점이 자, 이 P점과 정이 딱 일치합니다. 그럼 바로 갑니다. A분의 D는 뭐라고 해주시면 된다고요? 3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4대 1이 아니에요. 3대 1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기억에 자, P는 여러분들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이중 단일 슬릿에 의해서는 중앙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P는 S1과 S1의 중앙과 가장자리를 통과한 단색광의 경로차. 이거 했었네요. 자, 요렇게 우리 단일 슬릿, 자, 요렇게 비교하고, 아까 쭉 해서 얘기했을 때, 자, P점은 지금 경로차가 얼마인 곳이에요? 람다여서 몇 칸 나눴어요? 2칸 나눴는데, 여기가 경로차가 지금 얼마입니다? 얘가 람다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2분. 요게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다시 봅시다. 자, S1의 중앙과 중앙이죠. 먼저 중앙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중앙은 얘고 가장자리는 얘인데 얘네 둘은 경로차가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2분의 람다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기억도 우리는 틀린 내용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2분의 람다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그럼 답 뭐 D급밖에 없는데 확인해 보죠.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람다를 증가시키면 자, Y값, 즉 첫 번째 극소점이네요. 자, 우리 델타 X 무늬 사이 간격은 우리가 이중 슬릿이든 단일 슬릿이든 A분의 L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파장이 증가되면 무늬 사이의 간격도 증가될 거니까 P점도 좀 더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위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D급밖에 없구나. 3번을 답으로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학이나 파동은요, 쉬워요. 우리 어떤 문제, 역학이나 전자기보다 또 우리 요 내용만 알고 있으시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의 합성 효과라고 하는 특징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료실에 있는 우리 기본 문제, 심화 문제 꼭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